퀘베클리 테페는 가장 무르남석인 석회암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고대인들은 단순한 현무암 망짓돌 도구만 가지고도 석회암 지층에서 원하는 모양의 거석을 통째로 떼어내는 게 가능했죠. 서쪽 채석장에 남아있는 길이 7m의 T자형 기둥은 작업 중 균열이 발생해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채석장들은 4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로 비교적 작은 에너지로 거석을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을 가졌습니다. 이는 석회암반 기자고원이의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로 기념비를 세우기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죠. 슈미트는 미아스 섬의 원주민들이 거석 기념비를 세우는데 500명 이상 남성이 참여했던 것을 근거로 퀘베클리 테페 건설에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츠 킨젤은 직접 재현 실험을 통해 50여 명의 소수 인력만으로 3개월 내에 원형 구조물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슈미트는 이곳 언덕이 수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덕과 같은 일상생활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퀘베클리 테페를 수렵 채집 부족민들의 임시 모임 장소이자 인류 최초의 신전으로 평가했었죠. 2014년 슈미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로라 디트리히와 모리츠 킨젤, 젠슨 노트로프가 바톤을 이어받아 주변 구조물들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최근에는 퀘베클리 테페가 대규모 정착촌이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고대에는 지금보다 기후가 더 습하고 지하수가 풍부했으며 바위 곳곳에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작은 물 웅덩이들이 발견됩니다. 정착촌에 많은 인구를 부양할 만큼 충분한 수량인지 회의적이나 남서쪽 이 구역에서는 바위를 깎아 만든 2개의 커다란 인공 저수조와 돌망치로 땅을 파담한 듯한 컵자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북서쪽 함몰 구역의 바닥 밑에서 길쭉한 인공 지하수로를 발견하였죠. 수천 개의 부싯돌과 풀을 베는 데 사용했던 돌칼, 600개 이상의 갈돌과 넓적한 돌그릇은 곡물 가공이 식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야생 곡물 가루를 물에 탄 후 오트밀 죽처럼 돌냄비에 끓여 요리했습니다. 여물통처럼 보이는 커다란 돌 항아리는 걸쭉한 곡물 액체를 담아 맥주 혹은 발효주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학자들은 재현 실험을 통해 효모 없이 곡물 발효주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의외로 맛도 좋았다고 합니다. 축제와 종교의식에서 술이 빠질 수는 없는 법이죠. 용도가 불분명한 이 조각품은 술이 발효되길 기대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과거 아나톨리아 남부 지역은 가젤과 오록스, 멧돼지를 비롯한 사냥감들이 매우 풍부했으며 올가미와 부싯돌 발사체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고기를 확보할 수 있는 넓은 포획터가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사냥은 주로 여름과 초가을에 시행되었고 오록스와 같은 대형 사냥감은 임시 야영장에서 도축한 후 살코기 부위만 정착지로 운반하였죠. 원형 구조물 내에서만 1000개체가 넘는 동물뼈들이 발굴되었으며 부싯돌 발사체가 박혀있는 오록스 뼈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멸종된 거대 들소인 오록스는 퀘베클리 테페의 중요한 상징물 중 하나로 벽면에 부착된 멋진 뿔의 장식물을 부크라니움이라고 부릅니다. 차타르웨이크 유적에서도 비슷한 양식의 부크라니움 장식물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렇듯 야생 곡물뿐만 아니라 대량의 고기 공급 덕분에 안정된 정착 생활이 가능했고 곡물 채집과 대형 사냥터에 혼합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렵 채집인인지 농부인지 여부는 식량 획득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문화 발전을 이끈 직접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비약적 문화 발전의 실질 원동력은 풍족한 식량과 안정된 정착 생활, 여가 시간의 증가, 출산율 상승, 지역 간 교류망 확장의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퀘베클리 테페를 대규모 정착촌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슈미트의 의견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상 임시 모임의 장소였던 원형 신전이 먼저 건축된 후
수세기에 걸쳐 사각형 주거지에 정착존이 들어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나투프 문화의 마지막 단계와 토기 이전 신석기 문화의 초기 단계가 함께 공존하는 융합 건축물로 전체 구성에서 전환기의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지층의 특수 목적 건축물인 원형 신전은 나투프와 PPN-A 문화의 원형 운막집 형태를, 후기 지층의 주거단지는 PPN-B 문화의 사각형 돌집 형태를 반영하고 있죠. 퀘베클리 테페의 프로토타입으로 평가받는 원형 반지하 운막집의 군집터 유적에는 아임말라, 나알 오렌, 와디 페이난, 에르프엘 아마르 유적 4곳이 대표적입니다. 에르프엘 아마르 유적의 경우 원형 운막집 내부가 격자형으로 짜임새 있게 구분되어 있고 바닥에서는 곡물 흔적이 다소 확인되어 부족의 공동 식량 창고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정확한 비율의 정육각형 바닥 운막집은 당시의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 역량을 잘 보여주며 꼭지점 구멍에는 나부 기둥이 꽂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퀘베클리 테페의 원형 구조물은 발굴 순서에 따라 A부터 F까지 총 6개로 구성됩니다. C와 D 구조물이 가장 규모가 크고 크기가 작은 E와 F는 다른 구역에 위치하죠. 고대인들은 진흙 모르타르에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옹벽을 만들고 옹벽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T자형 돌기둥을 고정시켰습니다. 원형 구조물은 타원형 시계처럼 12개의 돌기둥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거대한 기둥 한 쌍이 판상형 단 위에 끼워져 있죠. 거대한 중앙 기둥은 많은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한눈에도 종교의식의 핵심 구조물로 파악됩니다. 받침대의 홍 깊이는 의외로 얕아 하반 고정이 불안정한 편이지만 10톤의 돌 기둥을 수직으로 정확히 끼워 넣을 만큼 건축 기술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T자형 기둥은 인간의 머리와 몸통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가장 크기가 큰 D 구조물 중앙 기둥은 가느다란 팔과 손을 가지고 있으며 알파벳 CH 문양의 허리벨트와 길쭉한 여우 가죽 하의, 로잉클로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발리 초리의 T 기둥 또한 팔과 손을 가지고 있으며 킬리시크 유적에서 발견된 0.8m 조각상은 T 기둥이 인간을 의인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에일리언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머리통에는 코가 묘사되어 있고 배에는 작은 인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여성을 상징하는 것인지 혹은 남성의 성기가 끼워졌던 것인지는 불분명하죠. T기둥의 투소는 대부분 배 밑을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식은 동시대 우르파멘 석상과 동일합니다. 총 70여 개 기둥의 반 정도에서 사자, 표범, 멧돼지, 오록스, 여우, 당나귀, 뱀, 거미, 독수리, 두루미, 정갈, 오리 등 매우 다양한 동물들이 정교하게 양각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수컷으로 위협적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사찰 입구의 사천왕처럼 애군을 막기 위한 주술적 의미를 갖는 듯합니다. 기둥에 표현된 소재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새와 뱀과 같은 특정 동물의 비슷한 패턴이 자주 반복됩니다. 동물 상징의 도상학적 체계는 일종의 기호 언어로서 당시 고대인에게 통용되던 종교적 믿음과 신화 체계를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수메르에서 세계 최초의 문자가 발명된 것은 퀘베클리 테페부터 유구한 신석기 문화가 밑바탕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T자형 기둥이 나투프인의 조상 숭배 전통을 물려받아 조상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돌에 새겨진 맹수는 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차탈회이크에서는 죽은 이의 머리를 잘라 두개골을 장식하고 몸통은 독수리에게 바치는 조장의 풍습을 가졌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석판에도 독수리와 잘려진 머리가 새겨져 있으며 절개되고 구멍이 뚫린 600개의 두개골 파편은 조상 숭배의식을 시사합니다. 동물 묘사는 계절의 변화, 즉 달력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물은 12지신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계절과 달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죠.
계절에 따라 새들은 이동하고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거나 여름에는 뱀과 정갈이 집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여우는 겨울에서 봄, 오록스는 봄에서 여름, 뱀은 여름에서 가을, 두루미는 가을에서 겨울로의 계절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독립연구자들은 괭베클리 테페가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이자 별자리 신앙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황소는 지금의 염소 자리, 여우는 물병 자리, 새는 물고기 자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돼지를 사냥하는 맹수 및 땅으로 돌진하는 뱀은 영거 드라이아스를 초래했던 소행성 충돌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3번 기둥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매력적인 상징물로 초고대 문명설의 대표 작가 그레이엄 행콕은 은하수와 별자리, 해성 충돌의 아포칼립스를 기록한 것이라 믿습니다. 천문학자 마글리에 따르면 1만 2천년 전 지평선 너머로 시리우스가 처음 관측되기 시작했고 신성한 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 기둥이 시리우스의 신출 방향으로 정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북서쪽 언덕 구역에서 발견된 뼈 조각판에는 모호하지만 한 쌍의 T 기둥과 두 개의 별, 관측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메르 아누나키, 그리스 올림포스 12신들처럼 괭베클리 테페 기둥은 신성한 산 위에 모여 살던 신들을 상징하거나 혹은 참성단처럼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장소였을까요? 이러한 별자리 가설 및 초고대 문명설은 매우 흥미롭지만 근거가 빈약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가설은 동물 조각상이 각 부족들의 토템 신앙 정체성을 나타내는 엠블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사원 A에서는 뱀 그림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원 B는 여우, 사원 C는 멧돼지, 사원 D는 맹금류가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는 4개의 주요 부족 세력을 상징하는 문양이 아니었을까요? 에드워드 베닝에 따르면 43번 기둥 상단에 그려진 3개의 핸드백 문양은 직과 아치형 지붕을, 그 옆에 작게 그려진 새, 맹수, 곰은 부족의 정체성을, 밑에 일렬로 늘어선 삼각형 문양들은 갈대를 묶어 만든 울타리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중앙의 독수리는 PPM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맹금류 신앙을, 온반은 하늘의 태양을 의미하거나 혹은 두개골 숭배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의 다리 모습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어쩌면 두루미로 변장한 사람들의 샤머니즘 춤사위를 묘사한 것일 수 있죠. 동물로 변장한 고대 샤먼들은 악기를 두드리고 춤을 추며 트랜스 상태로 빠져드는 신비한 의식을 추렸습니다. 그림이 새겨진 사각형 뼈 조각판은 밧줄을 매달아 돌리던 울림널 악기 블로어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어러의 붕붕거리는 요란한 울림 소리는 사냥때 멀리 신호를 보내거나 샤머니즘 의식에서 악령을 물리친다고 믿어졌죠. 샤머니즘 관점에서 울림판에 새겨진 그림은 사실 T자형 돌기둥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괭베클리 테페에서 가장 흔한 동물 상징물인 뱀과 새는 구석기 시대부터 죽음과 관련한 샤머니즘 예술의 가장 흔한 단골 소재였으며 뱀은 지하 세계를, 새는 천상계를 뜻했습니다. 과거 슈미트는 괭베클리 테페에 지붕이 없다는 전제하에 원형 구조물을 인클로저, 울타리라고 이름 붙였으나 최근에는 지붕이 존재했다고 믿는 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지붕이 존재했다면 별자리 가설 및 천문학적 정렬은 완전히 근거를 잃게 되며 T기둥은 물리적으로 지붕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중앙의 T기둥은 몽골 유루트의 나무기둥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괭베클리 테페는 지붕 중앙이 위로 솟아있는 아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43번 기둥의 핸드백은 괭베클리 테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일 수 있죠. 지붕이 없었다면 석회암 조각품들은 긴 시간 비에 노출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중앙 기둥 옆에 놓여있던 사각형 돌판은 지붕 한가운데 사다리가 놓여있던 일종의 출입구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붕 가설에는 두 가지 반론이 존재하는데
T 기둥 위에 의도적으로 새겨진 컷 문양들을 설명할 수가 없으며 지붕 지지대로 사용하기에는 중앙 기둥 받침대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퀘베클리 테페에서는 총 150여 점의 조각품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86개는 동물을, 42개는 인간, 3개는 난근, 9개는 반인반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 조각상은 대부분 남성으로 차탈웨이크 유적에서와 같은 여성 조각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외적으로 PPMB 후기 지층의 건물 벽면에는 기괴한 두상을 가진 여성이 은각되어 있는데 출산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가장 인상 깊은 유물 중 하나는 직사각형 구조물 벽면 안에서 발견된 2m 높이의 토템폴입니다. 꼭대기에는 얼굴이 파손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맹수의 머리가 위치하며 밑에는 인간의 머리와 양팔이 반복 교차됩니다. 아이의 탄생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며 두 손은 작은 항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브락사스의 다리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뱀 2마리가 아이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고 맹수와 인간이 혼합된 그로테스크한 상징물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엔 너무 난해합니다. 성당의 스테인 글라스가 기독교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듯 퀘베클리 테페의 예술성 높은 건축물과 조각품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던 신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우리는 고대인들이 믿고 있던 신화를 전혀 알 수 없지만 각자의 다양한 추리와 가설들을 토대로 공백을 다채롭게 채워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만의 엉뚱한 해석을 덧붙이자면 C 원형 구조물의 이중벽과 입구 통로는 스톤헨지처럼 자궁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T 기둥은 인간의 모습과 남성의 성기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동시대 카라한 테페에서는 난근상과 매우 흡사한 T자형 기둥들과 성기를 붙잡고 있는 남성 조각상이 확인되죠. 수많은 남성의 모습은 샨누우르파 서쪽 세이부르크 유적의 부조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남성 옆에는 두 맹수와 오록스가 묘사되는데 퀘베클리 테페의 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퀘베클리 테페의 원형 건축물은 왕성한 생식력과 다산, 비옥함을 염원하던 신전이자 젊은 남성 사냥꾼들의 성인식, 입회식이 수행되던 신성한 공간이었을 것이라 상상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